안녕하세요. 공간대여 마스터 공마입니다. 오늘은 공간대여 해본 사람만 아는 공간대여 세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대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어서 결국엔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복도 폭은 어느 정도고 책상은 뭘 써야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알려진 것들은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공유 오피스 처음 세팅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오늘 제가 겪으면서 이래도 되겠다 싶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내용은 겪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고 이미 하고 계셔도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초보인데 장비나 옷부터 갖추려고 하신다든지 하는 거 말이죠. 물론 사업 초기에 세팅할 때 모두 고려는 해야 되는 일들 중 하나가 인테리어 외에 마지막에 쓸 직기 비용들인데요. 그중에는 공유 오피스에는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책상과 의자가 될 겁니다. 요즘에 많이 알려진 데스커나 시디즈 이 정도만 해도 개수가 많아지면 몇백은 훌쩍 넘어갑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것도 잘 몰라서 중고 책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방마다 다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어떤지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거의 통으로 임대하시고 블라인드랑 책상 등 기본적인 직기들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일반 임대도 아닌데 공유 오피스를 일반 임대처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쓰신 거죠.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었지만 당장 초기 세팅비가 많이 세이브 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가달라고 할 때까지 1년까지는 안 되었지만 계속 쓰셨습니다. 그리고 방을 4개 더 만드는 공사와 전체 도배, 바닥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습니다. 처음 그 공간이 2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사무 공간이었어요. 방이 크게 나뉘어져 있어서 작게 나누고 중간 홀에 방을 넣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 중에 몇 가지 팁을 얻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인테리어 공사라 하면 빈 공간에 칸을 나누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좀 되어 있는 곳이라면 공사비가 아무래도 덜 들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있는 상태에서 해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기에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을 한 건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시설도 좋지만 사무실은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만 해도 수요가 있었어요. 깨끗하고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이면 됩니다. 그 다음이 소비자에게 가격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려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공사하기 전에 보고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공사하고 모두 입주를 하셨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분들께 드릴 책상 정도만 있어서 사진 찍을 새 책상을 몇 개 더 구입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게 저희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그 전에 샀던 중고 책상은 너무 무거워서 사실 혼자 옮기는 건 불가능했었거든요. 옮길 때마다 사람을 부르기도 힘들어서 가볍지만 잘 알려진 이케아 책상을 구입했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 중에는 본인 책상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그런 책상들은 또 빼드려야 했고 운영하기 나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대한 맞춰드리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결론은 장기 고객에게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단기로 3개월만 있을 건데 그렇게 자기 책상들 혼인비 들여가면서 가져오시는 분은 못 봤지만 짐을 자주 옮기는 게 저희 입구에 있는 자동문은 싫어하겠더라고요.
문이 몸살을 앓는 것 같았습니다. 잦은 이사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인원수에 따라 빼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창고 같은 여유 공간이 없다면 처음부터 안 빼는 것으로 하시든지 비워두는 방이 있어야겠죠. 저희는 다행히 창고도 있었지만 방을 비워두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책상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1인실이 많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2인실부터 큰 방 위주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는 1인실이 꽃인데 요즘 소비자분들은 1인이 4인실 쓰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합니다. 저희 공간에는 혼자서 7인실 쓰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큰 방 쓰시는 분들은 이동을 잘 하시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는 방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시멘트 벽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완벽한 소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전화 업무 보는 그런 업종은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 통화는 사무실 밖에서 하시게 요청을 드립니다. 처음 사무실 구하시는 전화가 오면 업종을 먼저 여쭤봅니다.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희는 옆방이 없는 조금 떨어진 방도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서로 조심하시는 편입니다. 모르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방에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다. 너무 조용해서요. 출근 시간대가 달라서 조용한 것도 있긴 합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대부분 남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기가 좀 말을 많이 하거나 전화를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처음에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은 밖에서 자기 전화 소리나 말소리가 들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비밀 통화가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손바닥 앞뒷면과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크게 통화하시는 분들 보면 눈살집 부려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착안한 것은 시끄러운 분들끼리 있는 공유 오피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콜센터 전용 공유 오피스 같은 거요. 저희 다른 층에 공실이 생기면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콜센터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책상마다 들어가는 랜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하고라도 들어오겠다고 했었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어중간한 규모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종류의 콜센터가 아니어도 몇 명이서 전화만 받는, 그러니까 중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봤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직업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상주는 더 다양하고요. 여기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상주는 주소만 빌려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유 오피스의 또 다른 수익 구조입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처음부터 다 갖추지 말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장소 물색 중이시라면 칸막이 정도 되어 있는 공간이면 아주 좋다입니다. 입주하시는 분들 업종은 한번 거르자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님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좋습니다.